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태종이 뭐 어디 회사 붙어서 고민하는 건 고민한다고 해야 되나? 회사를 되게 많이 붙었어요, 태종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랑하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도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좀 봐야 되는데 너무 요새 그 수료자들이 많아져서 구직 시장에서 이제 활발합니다, 구직이. 근데 태종이 같은 경우는 제가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태종이가 후기를 준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 자랑을 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습니다. 팀장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면접 8개 받고 뒤에 8개 남았는데 정신 나간 회사 2곳 빼고 정신 나갔대. 붙었습니다. 연봉 깎은 곳은 한 곳뿐이었는데 그곳조차도 다시 전화 와고 입사 재고해달라고 재차 전화 부탁하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팀노바에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는 겁나게 혼나면서 막 이렇게 배우다가 막상 나갔더니 너무 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겪는 문제 중 하나, 문제는 아니고 칭찬 뭐 이런 것 중 하나입니다. 제고해달라고 재차 전화 부탁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짠가 싶습니다. 이번 주 면소 때 면접 소모임이죠. 제가 그때 거기서 컨트롤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니까 이제 따로 이제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때 이제 구직자들 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하고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유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상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팀노바는 글쎄요, 일주일 내내 수업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은근히 굉장합니다, 여기가. 굉장해요. 여러분들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아무튼 굉장해요. 저희가 남성역이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니까 강남이랑 멀진 않아, 그래도. 근데 이제 막 화려하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굉장히 이제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개발 관련 인프라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나름대로 제일 좋다고 보는데 우리 이렇게 멋있진 않은데요. 거의 최고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인맥적으로도 굉장히 연결고리가 많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하고요. 팀노바 들어오시면은 생각보다 여기 장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외부에서 너무 이렇게 절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걸 막 공개를 못 하겠어. 그래서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많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뭐 안다고 따라할 수 있으면은 애초에 뭐 따라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교육기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많아지니까 약간 좀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분 제한적으로 좀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느낌만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태종이 얘기 계속 해볼게요. 태종이가 원래 되게 고생 많이 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여러분들 막 나이 많다고 걱정하시는데 태종이가 지금 31살인가 그래요. 그리고 비전공자고 전문대 출신이고 그리고 태종이가 그 다음에 너무 신상을 많이 얘기했나? 이해해줄 거예요. 태종이는 착한 아이니까. 그렇고 원래 이제 공장은 아니고 약간 좀 일 거칠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 조선족이나 뭐 이런 그 공사 현장이나 뭐 공장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 관리하고 막 그런 느낌의 회사인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워낙 학생이 많아 다 기억 못하는데 그런 데서 좀 거칠게 일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 다른 환경에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막 좀 무서운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런 거칠고 몸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곳에서 일을 해서 전혀 이런 사무직이랑은 좀 느낌이 다른 곳에서 좀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관리하는 부서, 그러니까 그걸 직접 본인이 한 건 아니고 관리하고 그런 사람들 통솔 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국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때마다 포인트,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다 다르니까 가서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친 환경에서 일을 한 친구인데 그래도 꼰대 중에 꼰대 회사를 많이 다녀본 친구예요. 3년 정도. 아예 영업 쪽이랑 약간 관리 쪽이랑 이쪽이랑 완전 달라. IT랑은 별로 크게 상관이 많이 없는 그런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31살인가 32살인가 그래요. 근데 전혀 상관없이 되죠. 왜 그럴까? 잘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태종이 진짜 이렇게 트레이닝하면서 느낀 건데, 얘가 근데 좀 이 친구가 좀 잔머리가 되게 좋아서 뺀질뺀질 되게 거리는 거 싫어해서 제가 그거 위주로 조금 그 쥐잡듯이 이렇게 잡긴 했었어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대충 해온 거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막 그런 것들 코칭을 해서 이제는 좀 그거를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제가 열심히 이제 잡아줬더니 확실히 이렇게 마음 딱 잡고 공부를 해서 좀 아무래도 좋은 결과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사람과 함께 공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어렵고 어렵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진짜가 싶습니다. 이번 주 면소 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음에 들어했던 회사에서 오퍼 제의가 왔는데요. 오늘까지 면접 보고 마음에 드는 것 없으면 팀장님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여기는 약간 그 조건 부분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그냥 가렸어요, 그냥. 그리고 거봐, 내가 너는 잘 된다 했지, 딱 봐도 다 보임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면은 잘 되는 친구도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수업 때 보면 너는 바로 구직하겠다라고 이렇게 신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신기는 아니고 그냥 너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T 업계에서 오래 있고, 그리고 오래 코칭하고, 오래 제가 취업 컨설팅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얘가 된다 안 된다를 딱 바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응용 2단계 친구들이 저에게 약간 경의를 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게, 다 이게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그러니까 팀누가 보면 되게 무리하고 되게 이상하고 얘네 뭐야 사기 같고 막 이런 느낌 되게 많이 드는데, 그 사기적인 결과 나오는 건요, 그냥 사기적으로 제가 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실력 잘하는 거 그냥 순수하게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니까 사기적으로 나오고, 저도 제가 신입 때 겪어보지 않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팀노바 출신 친구들이 하니까 저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지만 뭐 사기 아닌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안 믿으면 끝까지 뭐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렇게 태종이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참 너무 좋네요. 역시나 예상한 대로 간다는 거. 그래, 그저 빛 감사합니다, 비프.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최근에 많은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많이 느꼈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천명이가 2주 만에 좀 놀러 왔어요. 또 현주랑 친해가지고, 현주도 이제 좋은 회사 갔잖아요. 그래서 천명이도 한 3주 전에 좋은 회사 갔고요. 그 회사에서 이제 제가 응용 2단계 때 했던 수업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유지보수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거든요. 결국엔 많은 신규 개발도 많이 하겠지만, 신규 개발할 때도 기술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설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소통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가르치는데, 그거 말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크리티컬한 상황을 생겼을 때 그걸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코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천명이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대표랑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천명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니까 대표가 얘한테 하트 뿅뿅 하는 거죠. 얘 너무 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천명이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대표님이. 그리고 이제 천명이 통해서 그 회사 되게 괜찮은 회사예요. 연봉도 높고 대신에 좀 깐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깐깐한데 전 상관없어요. 저 깐깐한데 좋아해요. 왜냐면 실력 자신 있는 데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진짜 존나게 잘 만들어 초밥을, 막 회도 진짜 맛있게 막 썰고 최고의 재료를 쓰는데, 그걸 일반인이 그냥 맛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미식가가 딱 와서 오 스바라시 이게 낫지. 그게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전문가들이 그 디테일을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마음속에. 근데 이제 천명이는 회사 진짜 괜찮은 회사인데, 여기도 알아보네. 그래서 좀 개발자 소개 좀 시켜달라고 많이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천명이가 그 노프 팀장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걸요 해서 지금 얘기만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해주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 배울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카피하는 교육기관 또 있겠네요. 지겨워. 똑같이 이제 어느 순간 딱 이 철학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좀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어디서 그러는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팀누만 단순히 학원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내가 4년 전에 처음 만들면서 했는데 그 얘기를 딱 메인 슬로건에 쓰는 교육기관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어. 걔네 처음부터 안 그랬거든. 교육기관 견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막 이게
한두 개를 따라해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막상 보면 너무하다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따라한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고 몇 곳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인 게 보세요. 아무리 짝퉁이 따라해도 보세요. 결과로 얘기합니다. 저는 늘 어, 어, 이런 학생의 만족도 이런 걸로 얘기하고요. 이거 말고 천명이 얘기 들어보면은 천명이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너무 많아서 천명이도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었죠. 카톡에 다 있죠. 그 많은 친구들이 좀 감사해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러니까 예전에도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때 친구들은 조금 서로 서먹서먹한가? 근데 그래도 고마워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저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최선을 다했고, 그때도 근데 실력 좋았는데, 그때가 오히려 개발 센스나 이런 건 지금보다 더 좋을 텐데, 왜냐면 계속 개발을 하면서 가르치던 때라서. 근데 뿌듯해요. 개발을 하면서. 태종이도 이런 결과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케바케고 수료하고 나서도 정말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정말 좋은 회사, 막 인섭이 미쳤었어요. 인섭이 얘기 내가 했나 안 했나? 그 얘기도 할게요. 인섭이가 있잖아요. 인섭이가 그 구직하고 5개월 있다가 그 회사 사업부가 사라지면서 인섭이가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걔 말고 모든 개발자들이 다 해고가 됐는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인섭이가 4천대 초반에 갔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얘가 지금 4천대 초반으로 여러 개 기업에 붙었기도 했는데, 문제는 한 기업에서 지금 싱가포르 쪽이랑 지금 리모트 일하는 거 지금 협의 중이고요. 그쪽에서는 결과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면접은 싱가포르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연봉이 거의 한 5, 6천 정도 같아요. 싱가포르 원격 근무 조건으로. 이런 그걸 협상을 하고 있고, 얘 영어가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또 한 곳은 처음에 4천대 초반으로 오퍼를 주셨는데, 인섭이가 조금 아쉬워서 거절을 했는데, 그쪽에서 5천대 초반까지 주겠다, 대표가 직접 만나자고. 그래서 이번 주 결과를 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5천대 초반까지 다시 제시해서 또 되게 고민되는,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믿어 다들. 당연히 안 믿기겠지. 근데 믿지 마세요. 근데 정말 다 사실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 그 팀원들이랑 저는 항상 되게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 사실인데 왜 저러지? 근데 혹자는 그래요. 그거 그냥 안 믿어도 그냥 너네만 묵묵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되게 짜증나죠. 내가 뭐 하지 않은 행동, 내가 사기친 적이 없는 행동을, 그걸 내가 했다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 거 가만히 놔두는 것도 너무 웃기잖아.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방화범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기는 일종의 범죄예요. 범죄고, 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허위 가장 광고로 학생들에게 허위로 얘기를 해서 이 사람 데려온다, 이건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기죄죠, 사기죄. 근데 그런 거 자체를 안 했는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범죄자인 듯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방화를 한 적이 없는데 방화범으로 몰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근수근거리던 나는 내 삶을 산다, 이러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방화범인 듯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학원이고 그런 뭐 광고 자체가 뭐 큰 범죄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런 걸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사기 범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기 범죄죠. 저는 이거 사기 범죄라고 봐요. 근데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거 교육기관 할 때 제가 굉장히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굉장히 책임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개발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머릿속에 어떤 그런 카테고링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머릿속에서 필요한 연산들을 다 만들어주는 게, 지금 세계관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기관의 핵심 역할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백지 같은 친구들 잘못하면 망쳐버리는데, 그래서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기가 기반이 되면은 큰일 나요. 그리고 이게 사기가 기반이 됐다면 팀노바 연봉 다 사기다, 쟤네 취직한 거 사기다, 이게 말이 진작 돌았겠죠. 여러분들 뭐 팀노바에 착하고, 여러분들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아니고 팀노바 까는 애들이 좀 이렇게 저기 사기다라고 단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그러니까
20대, 지금 20대 또는 30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팀노바에서 굉장히 제가 지금 4년, 이제 내년이 되면 5년 차가 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개월 뒤면 또 5년 차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멍청한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기당한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걔네 머릿속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진짜 이상한 게, 까면은 자기가 더 우월해진다고 생각하나 봐. 이거를 깔 수 있으면. 그래서 너무 그게 되게 어이가 없는데, 진짜 깐다고 우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라고 까는 사람들 연봉 같이 까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사람들, 자기가 본 세상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라고 볼 수 있죠. 자기가 본 세상이랑 다르니까 저건 사기일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본 세상에서는 이거 굉장히 스탠다드한 거고,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잘하면 연봉 많이 줘요. 물론 제가 본 세상보다는 좀 더 과장되게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연봉에 책임을 져라라고 항상 애들한테 명심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팀노바가 어떤 노력을 내부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외부 사람들은.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팀원들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죠. 왜냐면 그 안에 노하우가 많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팀노바 출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런 거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하죠. 웬만하면 이게 퍼지면 니네가 손해다. 왜냐면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비결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잘하면 돼요. 근데 잘하는 것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경력이 많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셰프 같은 데 보면 미슐랭 3스타 이런 데 가고 그런 데 음식 만드는 사람이랑, 솔직히 저는 한식 미슐랭은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홍콩 같은 데서 미슐랭 3스타 가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들이랑, 아니면 동네 맛집 중에 진짜 개쩌는 맛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이랑 그냥 막 있는 집 있잖아. 그냥 막 자영업. 이런 집들이랑 맛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애초에 음식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쪽은. 오래 했다고 꼭 잘하지 않아요. 자영업 30년 했다고 맛있지도 않더라고요. 오래 한 것보다, 물론 오래 할수록, 오래 살아남을수록 맛있을 확률이 높지만, 제가 봤을 때 요리 오래 하셨다고 해서 꼭 맛있진 않아요. 중국집 아저씨들 보면, 주방장 아저씨들 보면 막 30년 하신 분들 꽤 있는데, 그냥 고만한 경우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잖아요. 오래 했다고 맛있는 거 아닌 거. 똑같은 거예요. 개발자도 완전 달라요. 오래 했다고 고연봉은 꼭 아니에요. 오래 버틸 생각을 해야지. 오래 못 버티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버티는 걸 떠나서 버티면서 그 높은 경력이 맞는 연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건 가성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되게 쉬워요. 계산법을 알려드리죠. 예를 들어서 경력 10년차, 내가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신입이 연봉이 3,300이야. 그러면 3,300으로 뽑을 수 있는 3명의 신입보다 1명의 경력자가 훨씬 아웃풋이 좋아야 하죠. 1억짜리 경력자가. 근데 보통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일 때 1억을 넘게 주지 않을까요? 3명의 인력을, 그러니까 코어가 3개인 거랑 코어가 하나인 거의 차이인데, 코어 하나가 훨씬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리고 그 코어가 하나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크리티컬한 일들이 있어요. 디테일하고. 그런 애초에 설계 같은 부분이 보통 그렇죠. 그래서 설계 되게 잘해야 되는데, 설계 잡고 구조 잡는 거, 이런 일들이 주로 이제 CTO들한테 많은데, 그럼 회사의 어떤 개발 체계 잡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잘못 가면은, 아까 말한 정말 어설픈 3명이 하는 것보다 똑똑한 1명이 체계 잡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의류 브랜드 인디텍스 그룹,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손꼽혔던 사람 중 한 명이죠. 10위권 안에 꼭 있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자라라는 의류 브랜드 좋아하시죠? 그 의류 브랜드 인디텍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마시모두띠, 아니면은 우켈렐레인가, 그거랑 많아요. 아무튼 프렘베어, 아무튼 자라가 근데 대표 브랜드인데, 그 자라 같은 브랜드를 가진 사람들 보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딱 그 비즈니스 모델이, 디자인 라인에서는 굉장히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써요. 걔네가 스파 브랜드라고 해서 저렴한 디자이너를 쓰지 않아요. 정말 잘하는 디자이너를 써요. 왜냐면 디자인은 뛰어난 한 사람이 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어설픈 디자이너 100명 쓰느니 그냥 뛰어난 디자이너 1명 쓰는 게, 명품 브랜드도 그러잖아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라고 해서 이제 총 책임자들 있죠. 디자인. 그런 사람들이 센스가 좋고, 왜냐면 그게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인데 그게 이렇게 카피돼서 여러 제품이 전 세계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의 가치는 사실은 그러니까 100명에 1000명의 디자이너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한 명이 굉장히 센스 좋고 디자인 잘하는 한 명이 있는 게 좋잖아요. 뭐 자동차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은 그 확대 재생산이 되니까,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카피가 되니까. 자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뛰어난 디자인 라인은 되게 최고의 디자이너를 쓰고, 그 나머지 이제 생산 라인이 이제 대량화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설계 라인 같은 거, 그러니까 CTO 라인, 회사에서 설계하고 구조 잡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시스템 잡고, 그리고 개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는 방향도 개발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석하고 가이드도 해줘야 되고, 이런 포지션에 버틸 수 있고 되게 잘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면 음식점의 총 주방장이죠. 총 주방장들도 딱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그 기준이 딱 그 정확하고 맛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레스토랑의 맛이 결정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회사도 사실은 똑같다라는 거죠. 개발 회사면 일단은 CTO나 그런 사람들이 가진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해서 막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따지면은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막 10대 때부터 그 피겨스케이팅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피겨스케이팅 40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국가대표 안 할까요? 네, 맞아요. 피지컬의 문제예요. 인간의 세포에 사실 가장 뛰어날 때 그 승부의 세계라는 게 그만큼 냉정하다는 거죠. 스포츠 같이 지금 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분야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건 게으른 개발자고, 진짜 식견 개쩔고 공부 존나 많이 하는 개발자들 보면 관점이 완전 다르고 진짜 잘해요. 40대 50대 돼도 절대 이 사람 망할 것 같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고요. 대부분은. 저는 그런 개발자들을 만들고 싶어서 팀노바를 했고, 이걸 후천적으로 1년 2개월 만에 이런 개발자들 만들어내는 거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제가 봐도 안 믿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몸이 진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그만두고 싶지 않는 한은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낼 거니까.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전문대생이고 사실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 나이까지 많아, 이런 친구들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게 진짜 제 어떤 삶의 저 어떤 직업적 프라이드의 근원입니다. 아무튼 너무 좋아요. 또 막 쓸데없는 얘기 졸라게 많이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아무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사랑받고, 물론 이상한 회사, 정신 나간 회사가 있긴 있었나봐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금요일에 또 듣고, 시간이 나면 내일이네요. 내일 듣고서 여러분들 최대한 공유하고, 팀노바 계속 지켜보시는데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전달을 해서 제가 얼마나 팀노바가 참 재밌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힘든 집단은 힘들긴 해요. 힘든 건 인정. 근데 그렇게 무서운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겁 좀 안 내셨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청강하신 분들은 청강하시면은 무섭진 않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있죠. 히스테리 많이 부리죠, 사실은. 그렇게 내가 유튜브에서 하는 게 되게 무서워 보이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서우면 안 돼요. 원래 왜 전문가 집단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런 게 멋있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창작하고, 창작의 수단을 개발로서 하고, 그걸로 이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내 직업적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게 무서우면 저는 글쎄요, 그저 개발업계 안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 특히나 세련미 있고 어느 회사에서든 막 좋아하는 개발자들 보면 진짜 괜찮아요. 정말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냥. 무슨 말을 더해. 멋있고 개발도 잘하고 그냥 멋있고, 그냥 쟤는 그냥 이런 느낌이야. 쟤는 진짜 어느 회사에든 쟤 데리고 가려고 난리 치겠다, 딱 이 느낌이에요 진짜. 그거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막 어설픈 개발자들한테 묻지 말고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제 강의도 그럴 테니까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되게 잘난 척하고 막 그래서 되게 싫어하실 거 너무 보이는데, 근데 잘하는 걸 어떡해. 근데 저는 반대로 겸손을 강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겸손하고 싶지 않거든요.
잘한 거 그냥 잘 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제 삶의 어떤 그 이유 중 하나인데, 너무 좋습니다. 사실 태종이는 걱정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아, 이 친구는 현업 가면 사랑 많이 받겠구나. 근데 생각보다 결과가 더 좋네요. 8개 받고 뒤에 이제 8개 면접을 더 봐야 돼서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낸 건데, 오늘도 많이 정신없이 보겠네요. 내일도 있고. 그래서 한 하루에 4개 정도 볼 것 같은데, 연봉 깎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고, 정신 나간 이상한 회사 몇 개 빼고는 나머지 중에, 그 중에서 진짜 너무 기대돼요. 저 한 곳 너무 마음에 든다는 곳이 있다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내일 좀 자세히 얘기 들어보고, 한번 다시 이제 어떤 조건인지 여러분들에게 그 공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